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10월 시험 6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와 정리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듣기 일부분, 直旋律라 그래요. 우리가 들은 거랑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빈도가 한 30%, 그래서 많지 않았고요. 듣기 일부분 자체가 보통은 단문이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좀 이렇게 유추를 해서 함축된 그런 내용을 찾는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원래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오늘 차이펑 같은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직접 불러주는 게 한 40% 정도는 거의 있었지만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분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3부분은 정확하게 50% 정도는 그냥 찾을 수는 있었어요. 나머지 50%나 이런 데서는 오늘 이 부분, 3부분 두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단어들이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고요. 속도의 경우는 아주 빨랐던 작년 11월 그리고 12월 정도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안정되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독해 일부분, 이 부분은 오늘 되게 쉬웠어요. 비교적 어법적인 표현들도요. 틀린 것들이 좀 눈에 잘 들어오고 어이없는 것들 뭐 이런 게 다 틀리네 싶은 것들도 있었고요. 어휘 부분도 거의 6급 단어 벗어나지 않고 나왔고요. 최근 한 몇 달간은 또 3부분 계속 쉽게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는 되게 어려워져요. 얼마만큼이냐면 해석을 아예 못해서 도저히 ABCD를 나열조차 못할 정도로 어려울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앞에 글은 쉬운데 뒤에는 되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최근 몇 달간은 둘 다 좀 쉽게 내주고 맞춰주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4부분 같은 경우는 글 난이도 자체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시커멓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독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잡아서 그 부근에 가면 답이 좀 잘 보이는 문제들이 반 이상 출제되면서 속독 가능하셨고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쓰기였어요. 일단 쓰기에 옛날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도 차일룬, 우리 한국어에서 체륜이라고 얘기해요. 종이를 만든 그 고대 사람이 언급이 되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다. 물론 동작을 묘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한 단어들이 다 6급이나 5급에 들어가는 단어들이긴 해요.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모든 6급 단어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거기에 또 너무 새로운 단어까지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일부분, 어법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요. 항상 빠지지 않죠. 문장 분석력 문제.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되게 이상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외할머니는 입니다 하고 목적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自己 혼자서 在一起야 한 다음에 이거런이 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自己一个人在一起야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56번 예잉시 야영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谨慎 5급 형용사죠. 신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목적어 찾으셔야 돼요. 뭐를? 뒤덩이라는 등과 火炉和加热器에서 끝이 났었어야죠. 여기서 펑파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이상해지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超级细菌이란 세균이 있나 보죠. 이것은 뭐이다. 전 세계 의료계에 어쨌든 거대한 도전이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人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认为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것의 출현은 자 보세요. 위 무엇과抗生素의滥용 남용과 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지금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위엔 위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되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이미 구조적으로 A 跟 B 有关, A 跟 B 有关系라는 구조를 이미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위엔 위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의 출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이걸 쓰고 싶으시다면 위를 빼시고요.抗生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생제의 남용을 그냥 바로 붙여주시면 항생제의 남용에서 위엔 위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구문을 유지하면서 위엔 위를 넣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죠. 문장의 구조상 문제점이 있는 문제들 역시 많이 출제되었고요. 의미상의 호응 문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자,
보시면 요 종이죠. 400원으로부터 至는 따오의 서면어체 표현이에요. 600원까지 됐으면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시아티아오라 그랬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57번. 나는 第一次 出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처음이라는 말은 횟수, 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순서상 첫 번째 first를 얘기하는 거고, 추라는 것은 보통 앞에 어떤 시기와 함께 쓰여서 뭐 올해 초, 연초 이럴 때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5문제만 살펴봐도 굉장히 간단했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독해 이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그리고 계속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요. 오늘 64번의 정답에서 샤오시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샤오 시리즈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알아보시는데 샤오시, 샤오추, 샤오미에는 항상 같이 알아두세요. 일단 샤오시는 다른 애들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말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자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사라졌다. 끝입니다. 그런데 6급 동사 두 가지, 샤오추와 샤오미에는 둘 다 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요. 둘 다 아주 부정적, 안 좋은 것을 없애버리다라는 뜻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샤오추는 추상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샤오미에는 구체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 샤오추 오회, 오해나 오란, 오염, 마오뚱, 갈등, 비라오, 피로, 야리, 스트레스를 싹 없애버리다.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샤오추가 어울리겠고요. 하이총, 해충이나 라오슈, 쥐를 확 없애버린다거나 디런, 적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없애버릴 때는 샤오미에. 그래서 샤오 시리즈 항상 같이 알아두시면 뭐든지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65번에서는 호리가 빈칸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 총만이라는 5급 동사가 나왔어요. 자, 총만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시험에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추상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절대 구체적인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처럼 활력이 넘치다. 총만 호리, 총만 시왕, 희망으로 가득하다거나 신신, 자신감이나 이 교실이 샤오셩,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만이라는 사실 결과보호거든요. 이 동작한 결과 가득하다라는 뜻은 온갖 동사에 붙이실 수 있어요. 팡 하면 가득 놓아두다가 되겠고요. 또이 하면 가득 쌓아두다가 되겠고요. 혹은 뭐 차를 세워두면 딩이라든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동사들 뒤에 만을 붙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총만을 제외한 다른 동사 뒤에 많이 붙어 있을 땐 거의 대부분 뒤에 구체적 사물이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총만이 추상적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기출문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냐면 틀린 문장 찾기에서 자, 没想到 생각지도 못했어. 这么狭窄的 이렇게 좁은 街道两侧 길거리 양쪽에 총말러 처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총만은 추상적인 것만 가득하죠.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 찾기에서 독해 일부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停满了车, 停满了车. 차가 가득 세워져 있었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67번에 두 번째 빈칸에 주어졌던 4개의 보기. A는 致使, B는 达成, C는 达到. 네, C는 造成입니다. 요건 나중에 69번의 C를 잠깐 섞어서 얘기할 거고요. D는 构成.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는데 왜 다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致使 같은 경우는 요렇게 3가지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导致, 그리고 致使, 그리고 以致, 이렇게 3가지 전부 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요. 이 致라는 글자가 이제 한국어에서 보면 치사율이 높다 할 때 그 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색채를 가지면서 뭔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해요. 导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와서 당연히 부정적인 거죠. 안 좋은 것을
초래하다. 导致死亡, 사망을 초래하다. 导致事故, 사고를 초래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致使도 똑같은 뜻이죠. 부정적인 것을 초래하고 동사고. 그럼 차이가 뭐냐? 이 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시를 사동동사라고 해요. 의미상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는 호흡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가 한 번 오고 또 동사가 한 번 더 오는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로 하여금 안 좋은 동작을 하게 하다. 그래서 导致하고는 쓰는 모습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致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이 뒤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보통 형용사나 동사를 넣어서 굉장히 많이 접속사로 씁니다. 앞에 문장을 제가 편의상 A, 뒤에 문장을 편의상 B라고 했을 때 써있자잖아요. A 함으로써 예를 들어 이면 하면 B를 면하다, 즉 피하다가 될 테고 이변 하면 A 함으로써 B를 편리하게 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致는요. A 함으로써 B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입장에서 쓰이는 접속사. 얘는 확연히 좀 달라 보여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他的行为, 그의 행위는 자 동사가 들어가겠네요. 严重的后果, 后果 자체가 나쁜 결과죠. 그래서 심각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동사 두 개 중에 致使는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얘를 제가 일단 1, 2, 3 번호를 붙인다면 1번 导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똑같이 시작해요. 그의 행위는 그런데 실험이 无法进行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먼저 导致가 될까요? 됩니다. 导致를 여기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분석을 얘네 전체가 목적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런 결과를 그냥 목적어 하나가 되게 길다. 导致했다. 모양상 2번에 致使도 되죠. 왜냐하면 실험으로 하여금이라는 명사가 들어가고 无法进行 진행이 안 되게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准备工作没做好 이미 동사를 가진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준비 업무를 잘하지 못함으로 써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동작과 동작을 연결해 주시면서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몇 번? 3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致使를 쓰는 곳은 导致를 다 쓸 수 있다. 2번을 쓰는 곳은 1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导致를 쓰는 모든 곳에 致使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모양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기로라도 얘네 중에 하나는 꼭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7번 두 번째 빈칸의 첫 번째 A 보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 B 보기는 다청이었는데요. 다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다따오는 69번의 C의 보기에도 언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다따오와 따오다는 거꾸로 읽게 됐어요. 줄일 때는 다따오는 다를 쓰시고 따오다는 따오를 쓰게 되시는데 둘 다 뜻은 도달하다, 이르다 똑같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목적어가 완전히 달라요. 다따오는 추상적인 것에 도달할 때 다따오 무띠, 요게 이번 시험의 짝꿍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69번 C가 다따오였어요. 목적에 도달하다. 다따오 무뼈, 목표에 도달하다. 슈이핑, 어떤 수준, 비아오준, 기준이나 샤오고, 효과에 이르다. 반면에 따오다는 구체적인 장소, 따오다 베이징, 줄여서 따오 베이징이라고 하시는 거죠. 따오다 무디디. 그래서 외우실 때 이걸 외우세요. 다따오 무디, 따오다 무디디. 다따오 무디, 따오다 무디디. 이렇게 두 개는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청도 똑같이 도달하다, 이르다지만 얘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위에 두 개는 그냥 혼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 혼자서 목표에 도달하고 나 혼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데 다청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공통점에 도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협의에 이르다. 다청시의 이. 협의에 이르려면 나랑 저쪽 편이랑 말이 맞고 생각이 같아지는 이런 식으로 어디에 도달할 때 혹은 공시,
공통된 인식에 이르다. 그 말 자체가 그렇죠. 여러 사람이 똑같은 생각에 이르다. 이럴 때만 쓰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도달하다, 이르다 시리즈 3개 반드시 구분해 주시는 거 역시 중요하시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보기 C는 짜오청이었어요. 그럼 짜오청은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얘네들하고 같이 외워주세요. 인치, 인파 거의 똑같은 뜻이고요. 짜오청, 따오즈, 아까 따오즈 하셨어요. 얘네 전부 뭔가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뜻 똑같아요. 차이점은 인치, 인파는 우리가 중성 단어라서 좋은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쁜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얘네들은 항상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불러일으키다 라는 동사고, 마지막 보기 꼬우청은요. 항상 쓰는 그 구문 중에 정말 잘 쓰는 것이 요를 써서 요게 중요한 거죠. 요什么什么构成 요什么什么组成뭐뭐으로 이루어지다. 두 개 뜻은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요什么什么形成뭐뭐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요什么什么合成 합성되어져 있다. 해서 구성 성분을 나타낼 때 꼭 전치사 요를 쓴다. 여기 구성 성분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 물은 요 수소, 산소,构成 이런 식으로요. 이 구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독해 4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독해 4부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85번에서 88번은 전자코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85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은 뭐 필요 없는 말이고 다음 중 나샹시 타이콩중 우주에서 潜在的 잠재되어 있는 화재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이 뭔가? 라는 말에서 내가 어떤 말을 찾아야 답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체크해내는 게 정말 이제 능력인 거예요. 타이콩 이런 건 너무 센스 없죠.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화재요. 화재. 그러면 1번 단락에서부터 화재가 어디 나오나 찾아봤더니 2번 단락에서 이 문장에서 나왔어요. 자, 就可能引起, 인치는 좋은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쁜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화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앞에 배경을 봐야죠. 동시에부터 항텐치 내 뿌말러 가득 놓여져 있어요. 뭐가? 电子设备.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만 하는 동사들은 총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다 구체적 사물. 그래서 전자설비가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런 전자설비가 일단 뭐뭐 하면 지우점점양 흐름이죠. 일단 파생 短路 이건 어떤 전기 전문 용어예요. 몰라도 돼요. 일단 短路라는 게 발생하면 화재가 생긴다. 따라서 短路가 들어있는 걸 그냥 찾으면 되지 해석을 자세하게 할 필요까지 없겠죠. 두 번째 문제, 제2세대의 띠엔즈비는 어떤 특징이 있나?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띠二代가 어디 나오나 막 찾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단락에 第二代电子笔는 正在 지금 연구하고 제작 중인데 그것의 최적은 只有 겨우 원래 전자코의 35%밖에 안 된다 해서 최적이 작구나 하고 오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단락이란 힌트만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단락을 다 읽고 ABCD를 푸는 것보다는 혹시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답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A, B, C, D를 미리 읽고 올라가라는 얘기를 제가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여기서 나오면 그냥 여기서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한 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락에서 주야오지앙더라고 물은 것은 사실 마지막 단락에 뭐를? 주제의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흐름을. 흐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我们可以想象这样的一个情景.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空间站里, 저기 이제 우주 스테이션에서 产生火灾, 화재가 발생하면 부근에 있던 电子笔라는 전자코가 어떻게 해서 즉시 지향 신하오 신호를 传到计算机 컴퓨터로 보내면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 성공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막습니다라고 끝나요. 이건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주요한 걸 물어볼 때는. 그래서 정답이 뭐? 电子笔가排除 없애요. 뭐를? 화재의 위험을 없애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 이 글에서 옳은 것은
정말 힌트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땐 사실 A, B, C, D를 이제 읽고 하나씩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미 이엔파추 연구 개발해냈다 2세대 전자코를 아까 앞에 잠깐 보실래요? 지금 연구 제작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전자코는 사람의 코보다 링민하다. 사람의 코와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니 찾아야 됩니다. 찾았더니 전자코는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사람의 코보다 링민하다란 말이 그대로 나오면서 정답은 B가 되셨어요.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아주 옛날 시대의 길이 단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93번을 보시면 상고시, 상고시대 사람들은 将什么 무엇을 뭐뭇으로 삼았냐? 장도 단위의 이런 길이 단위의 밍밍이주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이름을 붙이는 근거. 그러면 밍밍이란 말을 막 찾아봤더니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한번 읽어보니까 상고시대 사람들은 뭐를 사용해서 신체의 어떤 부위나 혹은 어떤 동작을 사용해서 주어웨이 삼았다, 이름을 붙이는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부위, 답은 C가 되겠고요. 자, 이건 두말할 필요 없어요. 큰 따옴표 되어 있는 말이 무조건 중요해요. 큰 따옴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표현이 그래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근데 이때 A, B, C를 딱 봤는데 뭘 봤냐? 숫자. 제가 이건 총평 특강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숫자 먼저 체크. 왜냐면 숫자는 금방 체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표현을 찾고 숫자를 찾아가 봤어요. 숫자를 찾아가 봤더니 여기 100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두 개 말이 일치하는지 보고 아니면 제끼고 나머지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이치 한 척은 지우시 뭐냐? 100棵 슈, 슈즈, 슈는 중국 북방의 일종의 양식 작물이었대요. 예전에 농작물이었다는 얘기죠. 100개의 슈즈를 배열한 길이이다. B, 100개의 슈즈를 배열하면 한 척이 된다. 같은 말이죠. 바로 답이 나와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었다면 여기 뒤에서부터 계속 읽으면서 A, C, D 중에 겹치는 말이 뭐가 나오는지 체크를 했었어야겠죠. 자, 그 다음 95번. 왜 선택해서 뭐를? 이런 콩이 있나 봐요. 장자오또를 선택해서 보석의 무게 단위로 삼게 됐냐? 그럼 당연히 이 콩 이름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콩 이름을 찾아서 갔더니 컬라는 이것의 종즈 씨앗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여기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것의 중량, 무게가 취요 원띵性,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콩은 이 콩마다 막 무게가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 단위로 삼게 되었다. 즉重量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가 정답이 됐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이러면 굉장히 역시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데 하나씩 체크 들어가야 되는데요. 슈는 농작물이다 해서 바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거 찾다가 슈는 북방에서 먹는 일종의 양식 작물이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A. 굉장히 속독이 좀 가능한 글 위주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쓰기인데요. 오늘 정말 어려웠어요. 솔직히. 일단 주인공 이름, 차일룬 못 쓰면 정말 큰일이겠죠. 반드시 외우셨어야 하고 주요 단어 한번 봐요. 저도 이런 단어는 쉽게 보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지엔두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체류는 종이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종이를 사용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나무를 말려서 혹은 대나무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글을 쓰는 어떤 재료로 사용했는데 걔 이름이 지엔두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 한자를 외웠었어야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숲이 나무 껍질이나 낡은 유황이라 그러면 어망, 그 고기 잡는 그물, 그리고 포마뿌, 낡은 삼배 이런 것들로 나중에 종이를 만들 거라서 이런 것들 좀 암기가 되셨어야 되고요. 오늘 또 한 가지, 단락이 12개나 됐어요. 12개나 되면 어떻게? 반드시 재분배하셔야죠. 저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4개로 바꿀 건데요.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12단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약 쓰기를 한다. 그러면 뭘 좀 쓰려고 그러면 줄이 바뀌고 뭘 좀 쓰려고 하면 줄이 바뀐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바꾸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40%로 줄이는 결론이 되는데 12개 단락을 띄어가면서 원고지 푹푹 띄어가면서 적는다?
한 25%만 적어야 될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단락이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됩니다. 요약 쓰기는 반드시 단락이 4개, 5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맞춰주셔야만 우리가 원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단락이나 되다 보니까 이 글이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길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단락이니까 뭘 좀 쓰려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글이 보통 뒤에 페이지는 2줄에서 3, 4줄인데 오늘은 한 7, 8줄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한번 같이 보시죠. 항상 얘기하는 1번,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1번 단락 무조건 40% 뽑아내고 2번 단락 40%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어떨 때는 1번 단락은 80%를 쓰고 2번 단락은 아예 포기를 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40%를 선별해야 된다. 2번, 중복되는 내용 무조건 패스해줘야지. 이걸 쓰면 우리는 요약 쓰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지고 3번,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해 주시고 원래 글에서 쓰였던 대사, 인칭대사, 원이, 타, 지시대사, 저, 나의 사용에 주의해라. 왜냐하면 원래 글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말해서 타라고 했던 것이 내가 줄였을 때는 타라고 하면 이게 누군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주의해서 잘 바꿔주셔야 되고 마지막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관련사, 즉虽然, 但是, 而且, 所以 같은 말들을 이용해서 자칫하면 줄이는 과정에서 너무 뚝뚝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문장들의 연결성을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걸 우리가 40% 선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빠르게 한국어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시기에 황궁에서 관리를 하던 차일루는 공중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물을 감독하고 제작하는 것을 주로 담당했는데 그는 머리를 굉장히 잘 썼고 똑똑했다는 얘기죠. 종종 거기 있는 공예가들과 함께 공예를 연구하고 제작했다. 여러분은 지금은 전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면 돼요. 당시 사람들은 한자를 아까 말했던 지엔두라고 하는 것에 새겼다. 지엔과 두는 대나무 혹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것으로 좁고 긴 것은 지엔, 약간 넓은 것은 두라고 불렀다. 한 조각의 지엔에는 몇 개의 글자밖에 새길 수 없었다는 얘기요. 몇 개의 글자만 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한 편의 글을 쓰려면 엄청 많은 지엔을 사용해야 했다. 차일루는 황제가 매일 작은 산처럼 쌓인 지엔두를 읽고 지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게 많겠어요. 대나무로 막 쌓아놓으면. 간편한 쓰기 재료를 고민해서 제작하여 무거운 지엔두를 대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차일루는 먼저 견직물을 생각해냈다. 비단이요. 하지만 견직물은 비록 부드럽고 간편하면 쓰기에도 쉽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비싸고 희귀했으며 이 치명적인 약점은 그것으로 하여금 보급되어 사용하기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차일루는 견직물의 생산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했고 그것의 구조를 분석할 때 그것이 가는 얇은 짧은 섬유로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재료를 구조상 견직물과 비슷하고 재료를 얻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물품으로 정했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새 재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견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차일루가 황궁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유람을 가게 됐어요. 놀러를 가게 됐는데 이것은 매우 한적한 산골짜기였어요. 모두들 가는 동안 얘기하고 웃고 떠들었지만 유독 차일루는 걱정이 태산이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다. 계속 발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는 두 눈이 반짝였고 얼른 시냇가를 걸어가서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들 이상하게 여겨 모여들었고 차일루는 손이 축축하고 마치 면처럼 얇은 물건을 받쳐들고 어리빠져 있었다. 모두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차일루는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웅얼웅얼 말했다. 찾아냈어. 그는 몸을 일으켜 강가의 농부를 찾아가서 손에 있던 그 아까 축축한 얇은 물건을 들고 물었어요. 어르신,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농부가 웃으며 대답하길, 이건 말이요, 강에 떠다니는 나무 껍질이 왜 떠다니겠어요? 배에서 떨어져 나오니까요. 낡은 어망 같은 것들이요. 그것들이 물에 의해 부딪히고 잠기고 또 항상 태양에 쪼이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흐물흐물한 모습이 된다오. 이것은 도처에 있소.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차일루는 고개를 들어 온 산과 들판에 가득한 푸른 나무들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싱글벙글했다. 뭔가 영감이 떠오른 거죠. 궁으로 돌아와 차일루는 바로 긴박한 실험과 제작에 몰두했으며 그는 나무껍질, 낡은 삼배, 오래된 어망 등 재료를 선택해서 공예가들로 하여금 아까 공예가들이 많았죠. 그것들을 잘게 자르고 잘라내어 큰 못에, 연못에 놓아 담그도록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속에 불순물들은 흐물흐물해서 사라지고 나무 껍질이나 낡은 삼배나 오래된 어망 속에 섬유는 쉽게 썩지 않기 때문에 남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공예가들로 하여금 이 담근 원료들을 건져서 이제
남은 것들을 흐물흐물 건져서 용기에 넣어 그것들이 끈적끈적한 액체 형태가 될 때까지 반죽을 하게 했다. 계속 반죽하게 했다. 그런 다음 또 이 끈적끈적한 것들을 골라내어 평평하게 펼쳐서 그늘에 말린 후 뜯어내서 새로운 쓰기 재료를 만들었다. 네. 차일루는 공예가들을 데리고 반복해서 실험을 해서 마침내 가볍고 얇으며 재료를 구하기 쉽고 아까 자신이 원하던 거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한 종이를 제작해내게 되었다. 차일루는 황제에게 그의 제지술을 민간에 보급하는 것을 허락하길 청했고 또한 빳빳하고 구김이 없는 좋은 종이를 그 중에 골라내어서 황제,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인가 보죠. 황제에게 바쳤어요. 황제는 사용해보는 매우 만족하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차일룬의 이 창조 발명을 찬양했고 동시에 즉시 명령을 내려 이 제지 기술을 보급하도록 했다. 후에 사람들은 차일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지 공예로 만든 제지 종이를 차이호즈라고 부르게 되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지금부터 저랑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골라낼 때는 40%를 쓰기 위해서는 35%를 유념하고 쓰셔야 단락이 바뀌고 뭐 띄어쓰기 하고 띄어쓰기는 없지만 이제 마침표 찍고 이런 부어들이 다 들어갔을 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1번 단락은 주로 뭘 했냐면 차일룬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예 빼는 것은 곤란하겠죠. 그러면 글이 시작되는 느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두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 똑똑해서 뭐 많이 연구했다 이 말은 일단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의 직책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한年间 동한 시기에 在皇宫 관리를 했단 말을 우리가 땅 주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주관의 차일루는 주관은 주로 뭐를 담당했냐면 监督制造 감독하고 제작하는 것을 뭐를 宫中使用的 공중에서 사용하는 各种器物 각종 기물을 이렇게 감독하고 제작하는 것을 주관했다. 만약에 한자가 너무 어려우면 일단 빼는 걸로. 하지만 타 6급에 들어가긴 한다는 거죠. 자, 1번 단락됐어요. 당시 사람들은 한자를 지엔두에 새겼다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엔두에 대한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 써서는 안 되겠죠. 일단 지엔두만 그냥 쓰겠습니다. 当时人们把汉字刻在 어디에 새겼다? 지엔두에 새겼다. 새겼는데 차일루는 칸따 뭐를 보게 됐어요? 황帝가 매일매일 작은 산처럼 쌓인 다른 말로 하면 很多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냥 很多 지엔두죠. 很多 지엔두를 뭐 하냐면 피위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굉장히 이제 사실은 서면어체인데 황제가 그런 것들 보고 약간 뭐라 그럴까 요즘으로 치면 높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 서류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을 이제 점검해주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일룬 칸다 황帝 每天批阅堆成小山 혹은 很多 지엔두 하는 것이 어떻다? 很不方便 굉장히 불편한 것을 보고 뭐 하기로 했어요? 他要制造出 제작하려고 했어요. 간편한, 칭변하고 자 그다음 견직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쓸 거예요, 여러분. 단 뭘 3번 단락에서 좀 건지면 좋냐면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들 있죠. 다시 연결을 하면 앞에 칭변, 간편하고 가볍고 편리하다는 얘기요. 간편하고 칭변하고 뚠하고 찍고 그 다음 재료를 얻기 쉽다는 말 취차이 재료를 구하기가 용이하고 价格低廉 저렴하다 어려우시면 便宜 더 하고 죄송해요 앞으로 便宜 더书写 材料를 要制造出 하려고 했다. 明白我的意思吗?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탁한다 황帝가 이러이런 것을 보고 要制造出 만들어내려고 했다. 칭변하고 이거하고 이거 한书写 材料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하고 3번 단락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자, 有一天蔡伦和皇宫的人们到城外游玩 놀러 갔어요. 산골짜기였고 둘이 본 다른 사람들의 반응 별로 중요하지 않죠. 호란 갑자기 자 이것까지 너무 쓰면 힘드니까 얼른도 못 빼시고 到西边走到西边 시냇가로 걸어가서는 만약에 안 되면 河边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강. 네. 蹲着不动 뚠도 사실 5급 동사예요. 어려운 동사가 아닌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不动了 라고 하고 끝내야 되겠죠. 아니면 坐着不动 거의 쪼그리고 앉다니까 坐着不动 자 모두들 이상하게 필요 없고요. 차일룬 手里 손 안에
펑저 유급 동사 받쳐들고 있었다. 뭐를 축축하고 시시더 마치 뭐뭐처럼 빼고 빠오빠오더 아주 얇은 똥씨를 받쳐들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파따이 하고 있었어요. 자, 이 표현 6급 단락 가감하게 빼시고요. 찾아냈다, 찾아냈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뒤에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찾아냈다는 건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바로 타 누구에게 원河边的农夫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타원 河边的农夫하고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고르세요. 원河边的农夫하고 요렇게 해서 직접 화법을 쓰기로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큰 따옴 표현은 원고지상 반드시 나머지 부어와 한 칸에 쓰셔야 됩니다. 바로 老人家 하고 그대로 이 말을 쓰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물음표. 아니면 간접 화법으로 그냥 쉼표를 찍으시고 이 말 빼고 这是怎么形成的 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어차피 길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농후 웃으면 중요하지 않죠. 회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조건 간접화법으로. 왜냐면 거의 우리가 다 말을 뺄 거기 때문입니다. 회의다 하고 쉼표 찍으시고 这是 바로 가서 漂在河里漂 역시 우리 6급 동사 있어요. 강에 떠다니는 漂在河里的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树皮 나무 껍질 그 다음에 破渔网 什么的 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뭐뭐뭐뭐 什么的 하면 등등입니다. 이다. 时间长了 이런 과정들 다 생략하고 时间长了 시간이 길어지면 就成了这样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 라고 대답했다. 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되면 약간 이 거리감이 달라지게 돼요. 직접화법으로 얘기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가 되겠지만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쓰게 되면 남 얘기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这样이 아니라 那样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표현 싱글벙글 아까 찾아냈다, 느낌 왔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유추 가능한 내용들 패스하시고 바로 궁으로 들어올게요. 호이따오 꽁리 몰두했다 패스하시고 그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차일룬을 데려와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써주셔야겠죠. 그죠? 차일룬,挑选 선택했어요. 뭐를? 아까 말했던 나무 껍질, 낡은 삼배, 오래된 어망 등材料를 挑选해서 让工匠们 공예가들로 하여금 把他们 그것들을 일단 이 과정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거 담궈야 흐물흐물해지거든요. 放在 어디에 담그도록 했어요? 이거 大水池 하면 연못에 담궈서 浸泡 담궈놓고 이렇게 숨을 죽이는 걸 우리가 浸泡 6급 동사예요. 하게 했다. 过了一段时间其中的杂物 불순물 쓸데없는 물질을 烂掉了 란 하면 흐물흐물해서 사라져버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烂掉了 없어져 버리고 나무 껍질이란 말을 또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까 얘네들을 뭐라 그랬어요? 잘리아오라고 표현했잖아요. 알 반면이라고 하시고 불순물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나 대조를 할 때 보통 쓰죠. 불순물들은 란띠아올라 했지만 알 나시에 잘리아오 쫑더라고 하시면 돼요. 그 이러한 속의纤维 섬유 6급 명사예요. 섬유는 빼고 保留了下来 남게 되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이란 말을 여기서 왜 안 쓰냐면요. 다음에 또 그런 다음이란 말이 나와요. 그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줄였는데 란허가 두 개 나오면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타요 그는 또 랑 공장만으로 하여금 把这些原料 원료들 이제 남은 것들을 건져내다. 다 6급 동사긴 한데 라오치라이 라오치 건져내게 해서 어떻게 했다? 然后把 이때 그런 다음을 쓰시면 돼요. 把这些 네, 끈적끈적한 黏糊糊的끈적끈적한 액체 잠깐만요. 원료들을 건져내어 반죽하게 했다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不停地搅拌 끊임없이 반죽하게 하고 然后 그런 다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다음 把这些黏糊糊的 이렇게 끈적끈적한 똥씨를 뭐 했다? 골라내어는 빼고 당연히 골라냈으니까 푸핑 푸는 펴고 핑은 평평하게
펴서 凉干后 그늘에 말리니까 就制成了一个新的 새로운 书写材料가 만들어졌다. 라고 한 다음에 자 보세요. 11번 단락에 또 공예가들을 데리고 계속 노력한단 말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런 말들. 아까 가볍고 얇고 재료를 구하기 쉽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이란 말은 이미 앞에서 중복이 됐어요. 뭐를 제작해냈다? 종이를 제작해냈다는 말만 11번 단락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빼세요. 똥똥똥 이건 이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잘못 들어갔어요. 앞으로 돌아오시면 새로운 쓰기 재료를 만들었다. 新的书写材料한 다음에 破折号 원고지가 이렇게 있으면 두 칸에다가 즉 하고 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종이를 즈 이렇게 총 3칸이면 두 칸에다가 이렇게 즉 하는 의미에서 줄을 하나 쫙 그어주시고 그 즉 뭐 종이를 제작해냈다 라고 하면 11번 단락에서 필요한 거는 다 끌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일루는 자 그의 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한 건 보급할 거예요. 좀 이따가 빼시고요. 빳빳하고 구김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차일루는 挑选出 뭐를 골라냈냐면 良好的 5급 형용사 良好的纸를 골라내서 이 황제 이름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바쳤다. 进献给 누구에게? 그냥 황띠라고 하시면 돼요. 황띠 요 사용은 시용입니다. 한번 시험 삼아서 써보는 거죠. 试用后非常满意 굉장히 만족하면서 立刻下令 명령을 내려서 把 무엇을 이 这种造纸技术 이 제지 기술을 推广下去 밑으로 널리 보급하도록 下令 명령을 했습니다. 后来 나중에 사람들은 자 어떤 구문 把 A 称为 B 쓰실 거예요. A를 B라고 부르다. 为了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为了纪念蔡伦 蔡伦은 기념하기 위해서 把这种 이러한 아니에요. 把 용이라고 합시다. 把用这种制造工艺造出来的纸 이게 종이를까지 걸리는 거예요. 다시 把用这种制造工艺造出来的纸 즉 이러한 재지 공예로 만들어낸 종이를 하는 게 A에 들어가고요. 청웨이 뭐라고 불렀다? 차이호즈 이건 그대로 쓰셔야죠. 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 원고지가 거의 2줄 정도 남는 선에서 딱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단락을 좀 우리가 재분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1번, 2번 단락을 1번 단락으로 묶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차일룬이 새로운 쓰기 재료를 왜 제작하려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넣을 겁니다. 1번 단락은 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가 굉장히 불편한 것을 보고 만들어야지 마음 먹었는데 견직물이 나오는 거 거의 우리가 뺐었거든요. 2번 단락에서. 그래서 마음 먹었다. 그리고 3에서 9까지 물론 중간에 빠지는 단락들이 있지만 강에서 영감을 얻는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까지가 2번 단락. 그리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그 공예가들과 함께 종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3번 단락, 마지막 12번 단락, 황제의 인정을 받고 널리 보급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4번 단락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마지막에 나왔던 차이호즈 참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纸的发明 종이의 발명 정도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열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했어요. 그죠? 이게 일단 너무 단어들이 좀 수준이 높아서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줄이는 각도에서 보면 40%를 뽑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일단 우리가 써야 하니까요. 쓰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어려웠다 쉬웠다 하는 것은 당연히 시험의 흐름이고요. 여러분은 항상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 놓고 시험에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